자, 그러면 이제 다음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유형을 볼 건데,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로그 A의 X라는 꼴이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문제. 자, 이거는 뭐 꼭 로그 방정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치환을 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시 치환을 해서 풀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다?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해서 풀어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런 거 풀 때도 비슷하게 치환하는 게 있었는데, 지수는 치환하면 범위가 붙었잖아요, 그죠? 로그는 근데 우리가 치환을 하면은 딱히 x 값의 범위가 없으면은 t 값도 범위가 없어요. t 값도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치환할 때는 딱히 범위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냥 치환해주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계산 하나가 있는데, 자, 꼭 알아야 될 계산이라기보다는 좀 중요한 내용, 주의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계산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고등학생 때 오랫동안 가르쳐봤지만 요거 실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로그 A의 X의 제곱이랑 로그 A의 X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가로 치고 제곱이 있고 여기는 가로 안 치고 제곱이 있는데 이거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두 개는 절대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얘는 로그 AX라는 가로 안쪽에 있는 녀석을 통째로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로그 A의 X를 이렇게 이제 두 번을 곱해준 거다. 이렇게 두 번을 곱해준 거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 녀석은 뭐냐면은 X만 두 번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X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숫자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2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서 2 곱하기 로그 A의 X로 써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가로 치고 제곱한 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요거 두 개는 정말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해놔야 된다. 이게 실제로 이제 같은 양 같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8, 로그 2의 8. 로그 2의 8이라는 녀석을 얘를 통째로 제곱한 숫자를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8의 제곱,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8은 얼마야? 3이지, 그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3을 두 번 곱한 게 되고 답이 9가 되고요. 얘는 먼저 8을 제곱을 해줘. 8을 제곱해주면 로그 2의 64가 되고, 64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됩니다. 값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자, 요거 두 개 다르게 쓰는 거를 반드시 이제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자.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문제. 11번 문제를 보면은, 자, 로그 4의 x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로그 4의 x의 제곱은 0이다. 자, 요런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럼 요 앞에 거는 가로 치고 제곱이기 때문에 2가 앞으로 못 튀어나가. 하지만 뒤에 거는 가로를 안 치고 제곱이니까 여기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2를 앞으로 내보내 보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로그 4의 x 전체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로그 4의 x는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보니까 로그 4의 x가 반복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로그 4의 x를 치환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로그 4의 x를 이제 t라고 치환시켜주면은 주어진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진 방정식은 그냥 t의 제곱 빼기 2t는 0이라는 이런 식이 돼버리겠지, 그지? 그럼 간단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t로 묶어주면은 t 곱하기 t-2는 0 될 거고, 따라서 t 값이 0이거나 또는 t 값이 얼마야? 2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치환하는 문제는 반드시 치환시켜서 해를 구하면 다시 원래 걸로 돌려줘야 돼요. 자, 로그 4x가 t였으니까 t 자리에다가 다시 로그 4x를 넣어보자. 그럼 로그 4x는 0이거나 또는 로그 4x는 2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전에 배웠듯이 멀쩡한 숫자를 로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로그 4의 x는 로그 4의 0제곱 또는 로그 4의 x는 로그 4의 4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진수끼리 비교해주면은 얘는 x값이 얼마가 나와? 4의 0제곱은 1이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이 녀석은 x는 4의 제곱이니까 또는 x값이 얼마가 나오고 있어요?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당연히 자, 이 진수 조건 다 만족합니다. 진수가 양수여야 되니까 다 만족해요. 그래서 이거 둘 다 근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형태. 자, 세 번째 형태는 뭐냐면은 거기 책에는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거기 이제 개념 28번에 86쪽에 5번 맨 밑에 5번에 보면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상황이고 하니까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에 일단 어떻게 풀어주냐면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해서 푼다. 요거는 어떻게 푸는 건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아서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한번 보면은 자, x의 로그 2의 x제곱이 4x다. 요런 식이 하나 됐어요. 요런 식이. 자, 지금 보니까 이쪽 우변 등호의 왼쪽에 있는 식을 보니까 밑도 x가 있고 지수의 로그가 있긴 한데 그 로그에도 x라는 미지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고 이런 문제예요. 알겠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주냐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풀어주는데 로그를 취할 때도 이미 나와 있는 로그가 지금 밑이 2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양변에 어떻게 해준다?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준다. 그러니까 취한다는 얘기는 그냥 똑같이 그 앞에다가 로그 2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똑같이 로그 2를 붙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 요렇게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제곱은 로그 2의 4x. 그러니까 원래 있던 숫자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이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 같다고 했는데 앞에다가 로그를 이렇게 그냥 붙여버린 거야. 똑같이. 로그에 똑같이 붙여도 이제 등호는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 로그 a의 b의 n제곱은 n 곱하기 로그 a의 b 요 녀석 여기 n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요걸 좀 써먹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로그 2의 x 이만큼이 지수거든. 요거를 이제 로그 앞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요 식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2의 x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은 여기가 4 곱하기 x니까 우리가 진수끼리 곱해준 거는 더하기로 나눠 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로그를 취해놓고 보니까 이제 어때? 로그 2의 x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지, 그지? 자, 반복되면 뭐다? 치환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시킬 겁니다. 이렇게 치환을 시켜버리면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t에 이렇게 치환을 시켜버리면 요 식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t 곱하기 t니까 t의 제곱이 되겠죠? t의 제곱은 로그 2의 4는 2고 그 다음에 로그 2x는 t니까 t제곱은 2 더하기 t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2차 방정식이 되버리죠?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t제곱 빼기 t 마이너스 2는 0. 자, 그럼 이거 풀어주면은 t는 2거나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걸로 넣어서 풀어주면 돼요. 로그 2의 t, 로그 2의 x, t 자리에 로그 2의 x를 넣어주면 로그 2의 x가 2거나 또는 로그 2의 x가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고 요건 이제 금방 풀죠? 위에 거는 x 값이 얼마 나와요? 4 나오고 밑에 거는 x 값이 얼마 나와요? 밑에 거는 x 값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보이는 케이스에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미 로그가 보이는 경우에는 그 로그의 위치랑 똑같은 위치를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어떤 공식을 써줘? 자, 밑을 로그 1을 취하면은 이 지수가 진수의 지수가 돼서 얘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에 있어서 복잡했던 거를 밑으로 강제로 끌어내려서 좀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것들 한번 필기 한번 해두고요. 필기 한번 해두고 필기를 한 사람은 거기 방금 풀었던 요 13번 문제, 11번 문제랑 19번 문제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한 문제씩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